자, 여기까지만 보면 4세대로 전환하는 것이 무조건 손해처럼 보입니다. 딱 여기까지만 보면 말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남아 있습니다. 바로 반갑습니다. 보험대학입니다. 실손보험을 4세대로 바꿔야 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두는 게 맞을까요?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보험료는 해마다 오르니 그대로 두자니 부담스럽고 막상 전환하자니 보장이 약해지는 것 같고 아무리 따져봐도 쉽게 답이 안 나오실 겁니다. 하지만 제 결론은 명확합니다. 특별한 몇 가지의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고객님들께 저는 전환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저 또한 예전에 1세대 실손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은 직접 4세대로 갈아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실손을 전환했는지, 또 많은 분들께 전환을 권유드린 이유는 무엇인지, 반대로 절대 전환하시면 안 되는 케이스가 어떤 건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미 전환을 결심하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확인하신 후에 실행하시길 권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고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2009년 10월 실손보험 첫 개혁이 이루어진 이후 총 5차례의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 개정들은 주요 특징들에 따라 1세대부터 4세대까지 나눠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변화는 다양했지만 가장 큰 흐름을 짚어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2009년 10월 자기부담금 제도가 처음 도입된 시점입니다. 그 전까지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전혀 없었지만 이때부터는 10%가 적용되었고 세대를 거듭하며 20%, 비급여 진로는 무려 30%까지 확대됐습니다. 자기부담금이 적을수록 당연히 보험료 인상폭은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고 특히 자기부담금이 전혀 없었던 1세대 실손은 보험료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 지금도 고객님들의 문의 전화가 끊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큰 변화는 2013년 4월 재가입 조건이 도입된 시점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보험료는 올랐었고 보장 내용 자체는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는 5년 혹은 15년 주기로 당시 기준의 실손보험으로 재가입하는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즉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원하지 않아도 보험 조건이 달라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실손은 개정이 될 때마다 보장이 점점 축소되어 왔습니다. 결국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보장이 줄어드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부담금이 생겼던 변화보다 훨씬 큰 전환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3년 4월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실손 전환을 따로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료 부담도 상대적으로 크지도 않고 무엇보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현재 기준의 실손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실손 전환을 고민해야 하는 분들은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입니다. 특히 2009년 10월 이전에 1세대 실손에 가입하신 분들이 해당이 되겠죠. 실손 전환이란 말의 의미는 기존 실손보험을 해지하고 같은 보험사에서 새로운 실손을 다시 가입하는 걸 말합니다. 다만 이때는 별도의 까다로운 심사가 없었기 때문에 전환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환 후에도 6개월 내에 병력이 없다면 다시 원래 실손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전환 이후에 큰 병력이 발생한다면 다시 예전 실손으로 돌아갈 수 없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서 고민을 하시는 겁니다. 저 역시 2007년에 가입했던 1세대 실손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4세대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상담하시는 대부분의 분들께서도 전환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권했는지 궁금하시죠? 그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전 세대와 현재 4세대 실손이 어떻게 다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바로 자기부담금입니다. 1세대 실손의 경우 통원 치료 시에는 5,000원만 내면 나머지는 전액 보장이 됐습니다. 이번 시에는 아예 자기부담금이 없이 100% 보장이 가능했죠. 하지만 2세대 들어가면서부터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통원 시에는 병원 규모에 따라 만원에서 2만원, 그리고 추가로 10%의 본인 부담금이 생겼고 이번 시에도 10%를 부담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4세대와 비교해보면 상대적으로 양호한 조건이었습니다. 4세대 실손은 급여와 비급여가 구분됩니다. 급여 진료의 경우 통원 시에는 병원에 따라 만원에서 2만원 20%를 추가 부담해야 하고 이번 시에도 20%를 본인 부담해야 합니다. 비급여는 더 부담이 큽니다. 통원 시 3만원과 30%,
이번 시 역시 30%가 적용됩니다. 게다가 비급여 3종, 즉 MRI, 도수치료, 주사치료는 별도의 특약으로 분리됐습니다. 4세대 역시 자기부담금은 3만원과 30%가 적용되며 연간 한도도 25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제한이 걸립니다. 겉으로 보면 4세대 실손은 1세대보다 20%에서 30%, 2세대보다 10%에서 20% 정도 자기부담금이 늘어난 수준처럼 보입니다. 보험료가 저렴하니까 보장도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핏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그렇게 단순하게 보신다면 정말 큰 착각을 하시는 겁니다. 예시를 한번 보면요, 상급 종합병원 1일 통원 치료로 전체 치료비가 10만원이 나왔는데 여기서 급여 치료비가 3만원, 비급여 치료비가 4만원이 나왔고요. 거기에 비급여 주사제 치료가 3만원이 나왔습니다. 만약 1세대 실손을 가지고 있었다면 통원 시 자기부담금을 5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9만 5천원이 보상됩니다. 근데 4세대는 얼마나 나올까요? 4세대 자기부담금이 급여가 20%고 비급여가 30%니까 대충 70% 이상은 보장되지 않을까? 그래도 7만원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셨을 텐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단 2만원만 보상이 됩니다. 아니, 왜 2만원만 보상이 될까? 먼저 급여치료부터 보겠습니다. 상급종합병원의 통원 자기부담금은 2만원이니 3만원 중에서 실제 보상되는 금액은 만원뿐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급여치료와 비급여 주사제 치료를 둘 다 비급여니까 한 번만 자기부담금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실제로는 각각 따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비급여 치료비 4만원 중에서는 자기부담금 3만원을 제외한 만원만 보상이 되고 비급여 주사제 3만원은 자기부담금이 동일하게 3만원이니 남는 보상 금액은 0원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가 특히 소액 통원 진료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따라서 잦은 통원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라면 4세대 전환이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살펴볼 두 번째 차이점은 자기부담금 상한제입니다. 나는 1세대가 아니라 2세대니까 이미 자기부담금이 있다, 그럼 4세대로 바꿔도 큰 차이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2세대와 4세대를 가르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이 자기부담금 상한제에 있습니다. 자기부담금 상한제란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이상은 전부 실손해서 보상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치료비가 5천만원 나왔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2세대 실손이라면 총 4,500만원이 보상이 되고 나머지 500만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본인이 실제 내야 하는 금액은 200만원으로 제한이 되고 무려 4,800만원을 실손해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4세대에는 이런 제도가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4세대에도 자기부담금 상한선은 있습니다. 금액 역시 동일하게 200만원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 한도가 급여진료에만 적용이 되고 비급여진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문제는 큰 병일수록 비급여 치료 비중이 높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암치료 같은 경우 비급여 항목에서 막대한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30%의 본인 부담은 생각보다 상당히 큰 금액이 됩니다. 게다가 도수치료나 주사치료처럼 자주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4세대 실손은 오히려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해야 했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 보장의 범위입니다. 현재 판매되는 실손에서는 보장이 되지 않았지만 1세대 실손에는 보장이 됐던 항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산업재해 사고와 교통사고입니다. 산업재해 사고는 산재보험으로, 교통사고는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이처럼 이미 다른 보험에서 보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복으로 보상을 막기 위해 현재 실손보험에서는 아예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이 보장은 사실 1세대 실손에서만 존재했던 일반 상해의료비 특약에서는 가능합니다. 사고 발생 시 치료비의 50%까지 보장이 되는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산업재해나 교통사고 같은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실제 치료비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50%만 보상받더라도 실제 체감되는 금액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외 진료 보상입니다. 해외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현지에서도 단순한 치료만 받아도 상당히 큰 금액이 청구가 됩니다. 하지만 응급 상황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까지 버틸 수도 없죠. 결국 현지에서 바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그때 발생하는 의료비는 생각보다 훨씬 부담스럽습니다. 현재 판매되는 4세대 실손보험은 해외 진료비를 아예 보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1세대 실손은 달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산재, 교통사고, 보상과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발생한 진료비도 50%까지 보상이 가능했습니다. 단순히 짧은 여행 중에서도 이 보장은 무시할 수 없지만 특히 유학이나 해외 주재처럼 장기간 체류가 불가피한 분들에게는 1세대 실손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네 번째 차이점은 바로 보험료 할증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험금을 자주 청구하면 내 보험료만 크게 오르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1세대부터 3세대까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전 세대 실손에서는 보험료가 오르더라도 그 이유는 내가 청구한 금액이 아니라 전체 가입자들의 청구 금액에 비례해 모두가 함께 인상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4세대부터는 달라졌습니다. 개인별 청구 이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다음 갱신 시점에서 내 보험료가 직접 더 오르는 할증 제도가 적용됩니다. 4세대 실손의 할증 기준은 1년간 비급여 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100만원 미만 할증 없음, 150만원 미만 100% 할증, 300만원 미만 200% 할증, 300만원 이상 300% 할증, 즉 청구 금액이 많을수록 다음에 보험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게 되는 구조입니다. 반대로 1년간 보험금 청구가 전혀 없다면 5%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보험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에겐 분명 유리한 조건이죠. 또한 암 같은 산정틀의 대상질환이나 장기 요양일에서 2등급 판정자는 예외적으로 할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렇게 책정된 할증은 1년간만 유지된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 직전 12개월의 비급여 청구 실적을 기준으로 매번 새롭게 계산됩니다. 그리고 이제 1세대, 2세대와 4세대 실손의 다섯 번째 차이점, 바로 재가입 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차이점들보다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2013년 3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은 만기까지 보장 내용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보험료만 자동으로 갱신되는 구조입니다. 바로 이 점이 핵심입니다. 현재 4세대 실손과 비교해보면 비록 보험료는 많이 오르더라도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가 있을 만큼 매우 강력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세대 실손은 5년마다 재가입을 해야 합니다. 즉 보장 조건이 5년 주기로 계속 바뀌는 구조인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차기 개정을 앞둔 5세대 실손의 윤곽이 이미 일부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공개될 5세대 실손은 비중증 치료 보장이 크게 줄어드는 등 보장 축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4세대에 가입해두더라도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런 불리한 조건으로 전환된다는 뜻입니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실손보험이 얼마나 자주 또 어떤 방향으로 개정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1세대, 2세대 실손과 4세대 실손의 차이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해보면 4세대 실손은 1세대, 2세대에 비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부담금이 높다. 두 번째, 본인부담 상한제가 급여진료에만 적용이 된다. 세 번째, 산재, 자동차 사고, 해외 진료가 보상되지 않는다. 네 번째, 비급여 보험금을 많이 청구하면 보험료가 할증된다. 마지막 다섯 번째, 5년마다 재가입 주기가 돌아온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4세대로 전환하는 게 무조건 손해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보험료입니다. 저에게 상담 요청을 주시는 분들 대부분은 1세대 실손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인데요. 보통 이런 안내 문자를 받고 저에게 상담 요청을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 문자에는 실손보험료가 29,301원에서 79,997원으로 무려 약 2.7배 인상된다는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해당 고객님은 45세 여성분이었습니다. 만약 이분이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신다면 월 보험료는 28,326원으로 내려갑니다. 기존 대비 무려 51,671원이 절감되는 셈이고 이걸 1년으로 계산하면 62만 52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앞으로입니다. 3년, 5년 뒤 갱신 시점이 오면 보험료 차이는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즉 지금 당장 전환하지 않더라도 결국은 보험료 때문에 언젠가는 전환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아무리 보장 스펙이 좋아도 보험료가 지나치게 비싸다면 그 자체로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하고 계신 실손보험료와 전환 시 4세대 실손보험료를 정확히 비교해 보시고 그 차익으로 매년 실제 치료가 가능할지 따져본 다음에 현재 실손과 4세대 실손의 보장 차이를 함께 검토해 보시면
보시면 유지할지 전환할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특별한 병력이 없는 40대 중반 이상 분들은 대부분 4세대 전환을 선택하셨습니다. 저 역시 직접 4세대로 갈아탄 상황입니다. 물론 개인별 상황에 따라 기준은 달라질 수 있고요. 보험에 대해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든 지금 내 보험이 적절한지 확인하고 싶으시든 혹은 나에게 꼭 맞는 보험을 찾고 싶으시든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상담 신청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전화로 연락을 주시면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내용을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